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드디어 아주 오래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다운 반등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역대 거의 두 번째로, 주식시장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많이 상승을 했고요. 실제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7.44% 상승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0%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그 썸네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최근에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해소가 된 날이었습니다. 우선 크게는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의 하락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미국 셰일 업체의 파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건 해소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나머지 두 가지가 해소가 됐습니다.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6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가 결정이 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 스와프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2008년에 300억 달러 가량의 통화 스와프 체결 이후에 처음으로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그나마 좀 덜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외국인 자금은 그 말씀드린 환율 1200원이 넘어가면 이제 현금을 챙겨가지고 이제 외국 달러를 챙겨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그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면서 상대적으로는 그런 이슈들이 리스크가 두 가지나 해소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게 가장 큰 건 한미통화 스와프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시장에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용거래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틀간, 거의 3일간 엄청나게 장이 빠지면서 1400포인트까지 이제 거래소가 빠지면서 신용잔고가 여기 3조 7620억 정도요. 예, 그렇게 나와줬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조 600억 정도로 이제 곧 3조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오늘 장 초반에 또 빠진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는 7조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곧 아마 잘하면 6조 원대까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좀 신용잔고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양봉을 뽑아내줬고, 종가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윗골이 안 달고 제대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다만 그 매동을 조금 문제가, 매동이요, 매동. 사실은 매동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일자별로 보시면 이걸로 보면 안 되겠네요, 그죠? 매번 보더라도 이렇게 항상 헷갈리네요. 매동을 이걸로 볼게요. 매동을 보시면 일별 매매로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늘 많이 받쳐줬어요. 기관 전 업종에서 다 좀 사줬고요. 외인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많이 받쳐줬기 때문에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기관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게 고무적인 부분이고, 개인이 팔면서 상승하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 이번에 먹힌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관이 좀 많이 받쳐줬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좀 문제인데요. 기관이 많이 좀 받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외인이 역시 또 지금 현재 나갔습니다.
그래서 5천원 가까이 또 빠졌고, 이 외인의 매도세가 진정돼야지만 비로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외인이 오늘도 팔면서 계속 지금 거의 뭐 셀코리아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건 오늘은 주말이고 하니까요, 이 오늘의 반등을 좀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워낙 뭐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종목별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시간으로는 9시 16분입니다. 오후 9시 16분이고 현재 시장을 좀 보자면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유럽 시장, 양봉을 많이 뽑아냈습니다. 전체로 다 반등을 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보시면 현재 3.18%로 상당히 강하게 좀 상승해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유가를 보면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그렇고 WTI유도 그렇고 유가도 오르고 있고, 외환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1250원 언더로 빠졌습니다. 1246.23원입니다. 어찌됐건 뭐 3박자는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이 상승 마감을 하고, 그리고 10시 반에 이어지는 미국 시장이 나스닥 다우지수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주말 내내 별 탈 없이 유가가 하락하는 그 석유 전쟁에 대한 어떤 큰 이슈가 없이 지나가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처럼 1200원 좀 초반대를 유지해 준다고 하면 월요일 시장도 지금 오늘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좀 시장이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빠질 줄 알고 좀 파셨을 수가 있어요. 계속, 왜냐면 오전에 쳐버리고 오후에 빠지고 이런 시장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거 반등 나와도 어차피 빠질 거 매물을 그냥 출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뺐단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렸다 빼고, 얘도 역시 이런 식으로 여기죠. 이런 식으로 올렸다 빼고 얘네 개파락 시켜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엔 안되겠지 했는데, 오늘은 계속 들어 올리면서 시장을 그래도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해줬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갈듯 말듯 하면서 올렸다가 빼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정도만 올렸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헷갈리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용으로 하신 분들은 절대 신용 물량들을 담보 비율을 못 맞춰서 파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많이 손실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팔아서 다른 종목 갈아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30% 이상 25% 이상 손실을 확정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 해서 그렇게 큰 복구가 될 시점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홀딩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용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장중에 신용 물량 반대매 나올 것 같아서 이제 파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신한금융투자도 그렇고 꽤 많은 증권사들에서 미래에셋도 그렇고요.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27일인가 29일까지인가요? 27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반대 매매를 유예를 해줬습니다. 130% 이상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도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정부 정책 나오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약하게 해주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춰서 비율을 반대 매매 당하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그리고 장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스닥 선물지수를 꼭 보셔야 돼요. 나스닥 선물지수를 어플로 보시든 아니면 인베스팅닷컴 들어가서 보시든 나스닥 선물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에 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코스닥이든 거래소는 뭐 동일하지만 외인하고 기관의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지,
순매수가 빠지는지 올라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어플에 다 나와 있거든요. 미래에셋 어플 같은 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프 같은 걸로. 그래서 추이를 좀 살피시면서 이게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량이 늘어나는지 적어지는지 그런 것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환율 말씀드리면 환율 꼭 1250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유가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세 가지를 계속 보시면서 이게 실제로 찐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초반에 반짝했다가 밀어버릴지를 계속 살피셔야 돼요. 지금 또 상승 기조로 좀 틀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좀 그렇게 꼭 좀 살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동안에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월요일은 상승으로 시작을 할 거는 같습니다. 물론 월요일 새벽에 나스닥 선물 지수를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정말 그냥 계속 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커플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만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하루하루만. 월요일은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오늘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하고 월요일에 선물이 플러스로 튀고 환율이 1250원 언더고 유가가 $20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다져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매동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 왜냐면 계속 순매도잖아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해주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장중에 좀 확인하셔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해서 단타 잡고 이거 저점이니까 들어가자라고 하기에는 특히 현금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려면 반드시 3분할 혹은 4분할, 5분할로 쪼개서 빠질 때 들어가시는 전략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점에 돼야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지수나 시황에 대한 말씀들을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건 오늘 단 하루지만 50% 빠지고 예를 들면 20% 올랐지만 그래도 상당히 체감으로는 아주 해피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동안에 손실봤던 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공부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좀 시장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소식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